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9강이고요. 벌써 9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12강 그리고 테스트 1, 2, 3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의 중반 이상을 넘어오고 있고요. 그쵸. 열심히 하고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문제로 곧바로 들어가 볼게요. 이런 문제였어요. 빈칸 문제였었고요. 자, 주어진 문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What did you know is that everything that has mass exerts a gravitational force First one very 여기가 왜 이렇게 돼 있지? on everything에 대해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on everything else that has mass 그랬죠. 자, 말 그대로 우리가 정말로 알고 있는 게 뭐냐면 mass 질량을 갖고 있는 모든 것은 우리 exert 하면 동사로 가하다 발휘하다 이런 동사죠. 뭘 발휘하냐면은 gravitational 중력의 인력적인 힘, 즉 중력이라는 힘을 발휘한대요. 뭐에 대해서? 질량을 갖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래. 자, 그 다음 하는 말이 뭐냐면은요. So there is a gravitational force between the lamp and the chair, between a pencil and a house, and between a car and a bird. 말 그대로 그러므로 중력적인 힘, 중력이 있대요. 어디에 중력이 있냐면 램프와 의자 사이에도 중력이 있고, 그리고 연필과 하우스, 집 사이에도 중력이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와 새 사이에도 중력이 있는 건 맞는 얘기랍니다. 근데 그 다음 하는 말이 Alright then, if everything is attracted to everything else, why doesn't everything in the world just cling together in one big pile? 자, 그렇다면 만약 모든 것이 그렇게 attracted, 모든 대상에 대해서 끌리게 된다면 왜 모든 것, 세계에 있는 모든 것이 서로 이렇게 cling together, 함께 붙어서 하나의 큰 더미를 이루지 않는 걸까? 그렇잖아요? 내가 만약에 가방을 끌어당기고 가방도 나를 끌어당기는 거라면 서로서로 붙어가지고 이렇게 팍 온몸에 붙어 있어야 되잖아. 근데 현실에선 그렇지 않죠. 그쵸? 그럼 그 이유가 이제 나오겠죠. Why don't you fall toward the house or a car even when you haven't had one too many drinks? 자, 그렇다면 왜 집 쪽으로 막 딸려가지 않고 또는 자동차 쪽으로 막 딸려가지 않을까? 언제? 너가 그치, you haven't had one too many drinks. 이런 경우에도 왜 너는 그럼 막 이쪽으로 딸려가지 않는 걸까? 자, 그럼 이제 여기 답이 나오겠죠? The answer is that 정답은 바로, 자,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Gravitational forces, 이 중력적인 힘이라는 것이, 근데 뭐 between things, 물건 사이에 있는 중력적인 힘이라는 것이 very small, 자, 매우 작기 때문에, 즉 서로를 끌어당기 갖고 실제로 붙어 있을 정도의 힘을 만들어내는 그런 수준의 크기는 아니고 매우 작기 때문에 현실에선 그런 일이 일어나기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That is, 자, 다시 한번 환원하면서 앞의 내용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last one of the things has a very large mass. 즉, 물건들 중에 어떤 하나가 매우 크지 않은 이상 대부분은 다 어때요? 아주 작기 때문에 서로 내가 자동차를 끌어당기고 자동차가 나를 끌어당기는 일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The gravitational attraction between objects such as you and a car is 빈칸 그랬죠. 그러므로 너와 자동차와 같은 그런 물체들 사이의 중력적인 끌림은 빈칸이다 그랬어요. 그럼 중요한 거. 자동차와 당신과의 중력의 크기는 굉장히 어때요? 매우 작죠? 그러니까 빈칸의 답은 굉장히 쉬워요. Very small. 매우 작아요가 그대로 들어가주면 됩니다. 원칙을 어기지 마시고 그대로 풀면 돼요. In fact, you have to set up some sophisticated equipment to measure the gravitational force between ordinary objects. 그러므로 실제로는 너는 일반적인 물체들 사이의 중력적인 힘을 측정하려면 매우 섬세한 장비가 필요하다는 거야. 우리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섬세한 장비를 통해서만 물체들 사이의 중력을 우리가 이제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They suggest that. 자, 이것은 뭘 제시해 주냐면은요. The attraction between you and the last piece of chocolate cake must not be primarily gravitational. 즉, 당신과 초콜릿 마지막 조각 사이의 이끌림 현상은, 그렇죠? 초콜릿 케이크의 마지막 조각 사이에 이끌리는 현상은, 즉 주로 그렇게 gravitational, 중력적인 힘이 작용한다고 보기 힘들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빈칸 답이 뭐냐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라는 존재는 그만큼 어떻기 때문에 워낙 very large 하다 보니까 다 끌어당기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지구의 중력이. 그러니까 빈칸의 답 우리 다 찾았어요. very 어떻다? small하다.
매우 작아요란 얘기를 하고 있는 보기를 답으로 찾아주시면 되고 그런 말 하고 있는 거는 몇 번이다? 그쵸? 3번에 그쵸? So small as to not even be noticeable. 그쵸? 눈치채고 우리가 주목하고 그리고 눈으로 확인하지 못할 만큼 매우 작기 때문에 서로 끌어당기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글의 주제는 사물들 사이에 인력이 존재하는 건 맞지만 그 인력이 매우 작기 때문에 실제로는 끌어당기는 게 좀 불가능하다는 게 이 글의 주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가볼게요. 자, 얘는 빈칸 연결사 문제였죠. 우리 빈칸 연결사 문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그렇죠. 이 빈칸을 사이에 두고 빈칸 앞과 빈칸 뒤에 있는 문장의 동사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순접인지 역접인지를 찾는 게 제일 우선적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주어진 문장 볼게요. We have seen only cases in which human intelligence is equal to or greater than animal intelligence. 자, 우리는 오직 어떤 경우만 보냐 하면 인간의 intelligence, 지적 능력이 그쵸? 뒤에 나오는 동물의 지적 능력보다 그러니까 더 크거나 아니면 최소한 그래도 동물의 지적 능력과 거의 똑같은 그러한 경우만 봐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Perhaps the wild mind is altogether inferior to the human mind. 아마도 자, 이거 그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야생 상태의 마음이니까 이때는 뭐를 동물들의 세계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동물들의 세계가 함께 다 같이 보면 인간의 어떤 정신보다는 inferior, 열등한 것처럼 그렇죠? 열등한 것 같긴 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Clearly, 명확하게 말하자면 humans are vastly superior to all other animals in their ability to learn and use language. 명확히 말하자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아마 광대하게 우세한 것 같대요. 누구보다 모든 지구상에 있는 동물들보다. 즉 배우고 언어를 뭐 사용하는 그런 능력에 있어서는 그치? 분명히 superior한 건 맞는 것 같대. 근데 자 A에서요 뭐라고 하면서요. 자 이제 그 다음 문장의 동사관계를 잘 보세요. 만약 우리가 이러한 관점을 받아들인다면 그랬거든요. 그러면 자 항상 연결사나 지시사가 나오면 걔를 원래의 의미로 바꾸고 해석을 하셔야지 절대 독해할 때 여러분들 실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국어와 영어의 차이가 그거예요. 영어는 무조건 지시대명사의 쓰임이 국어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지시대명사가 나오면 바꿔줘야 돼. 그게 이제 진정한 독해하는 능력이거든요. 그럼 이때 이러한 관점은 어떤 관점? 그렇지. 앞에 나온 무슨 관점? 인간이 동물보다 뛰어난 것 같으라는 관점이죠. 이런 관점을 받아들이게 되면 we have jumped to the wrong conclusion. 잘못된 결론으로 도달하게 된대요. 자, 이 앞에서는 인간이 뛰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이 뒤에서는 인간이 뛰어나다라는 것은 잘못된 거야 라고 동사관계가 정반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A는 역접의 연결사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이제 뭔가 말하고자 하는 게 나오겠죠. Animals to have unique abilities not shared by humans. 동물들은 인간과 공유되지 않는 독특한 능력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지 않은 독특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게 동물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Perhaps the most convincing case is dolphins' talent for acquiring and processing acoustic information. 아마도 가장 확신적인 사건은 이러한 것에 대해서 그래 동물이 뛰어날 수도 있어 라는 확실한 사건은 돌고래의 능력인데 어떤 능력이냐 하면 acoustic information, 청각적인 정보를 처리하고 획득하는 돌고래의 능력이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을 거래요. This skill, 이 능력은 어떤 능력? 청각적인 정보를 습득해서 처리하는 이 능력은 highly adaptive, 매우 adaptive. 어때요? 말 그대로 적응력이 강하고 그리고 A니까 적응하다 해서 나온 거죠. And it's a type of intelligence. 그리고 일종의 지적 능력인데 according to any reasonable general definition. 어떤 reasonable, 합리적인 일반적인 정의에서 봤을 때에도 이거는 일종의 지적 능력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B에서 뭐라고 하면서요. 항상 동사관계를 살펴야 돼요. 분명히 이 앞에서 동물을 빨아주고 있죠. 돌고래도 뛰어나라고. B에서 뭐라고 하면서요. Not only can unaided humans not match dolphins' ability, but also the best human designed transducers, computers, and software cannot match their ability. 자, 심지어 unaided니까 도움을 받지 못한 인간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기기의 도움을 받지 않고 인간 자체만으로는 이러한 돌고래의 능력을 따라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but also not only but also니까 the best human design 가장 인간에 의해서 잘 설계되어진 자 트랜지션이면 이게 이제 변환기거든요. 이게 들어가면 변환의 의미가 있죠. 변환기라든가 컴퓨터라든가 소프트웨어조차도 그들의 이땐 돌고래겠죠. 돌고래의 능력을 따라갈 수가 없답니다. 그럼 중요한 거 돌고래 뛰어나 동사 관계가 똑같죠. 그러니까 순접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뛰어나다는 게 똑같이 정확하게 병렬되고 있으니까 순접 중에서도 첨가 정도 들어가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답은 다 찾았어요. 주제는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동물들 중에서도 인간보다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고, 그렇죠? 인간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을 지닌 동물들이 있다는 게 주제였고요. Only by uttering radically specious definitions of intelligence could we deny that this ability is a type of intelligence. 즉, 오직 뭐에 의해서만 radically, 말 그대로 급진적인 종차별주의자들 있죠. 이 나쁜 놈들로 이제 우리가 보는 것 같은데, 종차별주의의 정의에 의해서만 우리는 즉 이러한 지적 능력이 이러한 능력이 지적 능력의 형태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있을 뿐, 이런 종차별주의자들의 극단적인 걸 빼놓고는 대부분 100명 중에 90명은 동물들도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다고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나온 거예요. 이것 때문에 현혹되지 마세요. 어쨌든 주제는 똑같이 동물도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게 주제입니다. 그럼 다 찾았네요. A는 역접, B는 순접 하고 답을 봤을 때 그럼 몇 번이 답이었습니까? 그렇죠. 역접인 1번에 however, B는 순접인 furthermore, 게다가가 들어가주면 되겠죠? 그래서 1번을 답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3번 가볼게요. 자, 요 문장 어디 들어가는지 찾는 문제였습니다. 자, 문장섭이 문제 나올 때마다 심장이 벌렁거리시는 분들이 계신데 절대 그럴 필요 없어요. 익숙해지는데요. 자꾸 연습하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자, 주어진 문장 볼까요? Some of these innovations were pioneered by Persia. 그쵸? A small country in Northern Europe that was surrounded by bigger, more powerful neighbors. 자, 이러한 혁신들 중 몇 개는 프러시아란 나라에 의해서 개척된 것인데, 이 나라는요, a small country, 매우 작은 국가인데요. Northern Europe이래요. 북유럽에 있는 매우 작은 국가인데요. 이 나라는 더 크고 훨씬 더 강력한 이웃들에 의해서 둘러싸여져 있었답니다. 그럼 중요한 거, 여기에서 지금 프러시아란 나라가 언급이 되고 있고 얘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고 있으니까 얘는 프러시아에 대해서 이것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그 앞부분에 나와줘야 되겠죠. 그래야지 진술상 구조상 맞는 표현이 되겠죠. 그걸 생각하시고 이제 문제를 보겠습니다. Medieval armies just lived off the land, which is a polite way of saying that they stole food from the towns in their past or else they went hungry. 자, 중세시대, 중세의 군대들은요, 그냥 단지, 자, live off the land 하면 이게 수거적인 표현으로 나와요. 우리 체에서는. 자급자족해서 먹고 살다라는, 수거로 나오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기 땅에서 그냥 살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가 알아서 살았다? 이 정도의 느낌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중세의 군대들은요, 자급자족해서 살았어요, 그냥. 근데 이것은요, polite way of saying that, 대리아라고 말하는 게 참 공손한 방법인 것 같대. 그러니까 어떻게? They stole food. 자, 음식을 그들의 길가에 있는 마을로부터 훔치거나 아니면 뭐 whilst they went hungry, 뭐 배고파 하던가 아니면 훔치던가 하면서 그냥 그럭저럭 살았다는 거야. 그치? 그러면서 하는 말이 Modern armies have elaborate steps that calculate how many provisions will be needed each day and where, as well as how to get them there. 자, 근데 현대의 armies, 현대의 군인들은요, 현대 군대는 elaborate, 매우 정교한 staff, 정교한 참모들을 가지고 있대요. 직원들이니까. 근데 얘네들은 how many, 얼마나 많은 provisions, 말 그대로 보급품, 공급품이죠. 공급품이 날마다 필요하게 될 것인지, 그리고 where, 그러니까 어떻게 그것들을 이제 get, 얻으며 어디에서 얻을 것인가를 calculate,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정교한 참모들을 현대의 군대들은 갖고 있대요. 이게 중세시대의 군대와의 다른 점인 거죠.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다음 보세요. Prussia needed to find some advantages to make it competitive. 자, 보세요. 프러시아는 경쟁적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장점을 찾을 필요가 있었대요. 자, 여기 보세요. 왜 프러시아는 competitive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을까요? 불리한 점이 있으니까 이런 생각을 했을 테죠. 근데 우리 아까 주어진 문장에서 큰 나라들에 의해서 둘러싸여져 있다고 그랬죠. 그렇지. 그러니까 큰 나라들에 의해서 둘러싸여져 있으니까 자기들이 경쟁적인 어떤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면은 완전 죽임을 당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그치. 이 앞에 들어갑니다. 게다가 여기에서
곧바로 프러시아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게 나오니까 이 앞에서 프러시아에 대한 언급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답은 3번이 되고요. The traditionalists in other armies scoffed when Prussian officers began spending their days doing paperwork, but after the Prussians defeated them a few times, they began to recognize the advantages of planning, as in having the right quantities of men, weapons, and food in the same place at the same time, and eventually they all began to copy the Prussian methods. 자, 보세요. 그래서 이 전통주의자들, 다른 군대에 있는 전통주의자들이 scoff 하면은요, 비웃다란 동사예요. 비웃었대요. 언제 이 프러시아의 이 오피서 관리들이 뭐 하기 시작했을 때 날마다 종이로 막 종이로 일하는 게 이제 군대의 어떤 전략 같은 걸 짜기 위해서 일하는 걸 이렇게 표현을 했겠죠. 이런 거 했을 때 쟤네 뭐 하는 거야? 라고 비웃었는데, 그러나 이 프러시아인들이 그러니까 이때는 강대국들이겠죠. 강대국들을 몇 번 패배시키고 난 다음부터는 뭘 깨닫기 시작했대, 그 강대국들이. 이러한 계획의 장점을 우리도 인식해야 되겠구나. 얘들이 그냥 뭔가 이렇게 전략적으로 전쟁에 그런 걸 쓴 게 아니구나. 계획을 쓴 게 아니구나. As in having the right quantity of that man. 그러니까 사람의 수는 얼만큼이 적절할지, 전쟁할 때. 그리고 무기는 얼만큼이 적절할지, 뭐 이런 거. 그리고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음식은 뭐 right quantity가 얼만큼 되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결국 그들도 그렇지, 프러시아의 방법을 따라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프러시아가 우리나라 말하는 프로이센이라고 하는데, 그러므로 프로이센이란 나라가 군수 보급 기술을 개척했다라는 게 이글의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이때 these innovations는 그럼 당연히 뭐겠어요? 그렇지, 3번 앞에 나왔던 뭐요? 얼마나 많은 보급품이 필요하게 될 것이며 어떻게 어디에서 그것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를 계산하는 그러한 과정을 these innovations라고 표현을 했을 테고요. 그쵸? 그래서 얘가 생각하는 게 뭔지도 잘 체크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었던, 그렇지, 프러시아 앞에 나오는 3번을 답으로 하시면 되는 그런 문제였었겠죠? 네, 이렇게 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4번 가볼게요. 이게 빈칸 문제였었고요. 네. 그리고 빈칸에 뭐가 들어가는지를 묻는 아주 전형적인 문제였습니다. 자, 볼게요. 주어진 문장. Many employers are interested in hiring a person with a mental illness because they have a family member or a neighbor with a mental illness. 자, 잘 보세요, 이거. 많은 사장들은 관심이 있죠? 어디에? 이런 사람을 고용하는데. 어떤 사람? 정신적으로 질병 있는 사람을 고용하는데 관심이 있어. 자, 이거 좀 잘 봐요. 여러분들, 국어나 영어 할 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기존의 선입견이나 스테레오타입을 가지고 자꾸 지문을 대하려고 하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국어나 영어, 특히 국어는 비문학 점수가 안 나오는 거고, 영어는 독해를 할 때 엉뚱한 쪽으로 가게 돼. 여러분, 항상 글을 읽을 때에는 중립을 지키시고 글을 읽으셔야 돼요. 잘 보세요. 많은 사장들은 정신적인 질병이 있는 사람을 고용하는 데 관심이 있대요. 지금 사장들은 정신적인 질병이 있는 사람을 내치는 게 아니고 이런 걸 갖고 있는 사람을 고용하는 데 관심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고용하고 싶어 한다는 게 이 글의 포인트예요.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왜냐하면 그들이 가족 멤버나 이웃인데 정신적인 질병이 있는 가족 멤버나 이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대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일단 이 글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 글을 중심으로 주제를 잡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답을 엉뚱하게 찾게 됩니다. They understand the difficulties that the person is facing and want to provide an opportunity. 그들은 이해하죠. 사람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그래서 기회를 제공하고 싶어 한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The employer may have a own mental illness and be willing to give a qualified candidate a chance. 그래서 이 사장이요, 그녀 자신 자체가 정신적인 질병을 갖고 있었을 수도 있고, 또는 그래서 어떤 qualified, 자격이 있는 후보자에게 기회를 주려고 기꺼이 하려고 하는 모습도 보인답니다. 자, disclosing. 자, disclose 하면은요, 말 그대로 동사로 밝히다, 드러내다 이런 뜻이죠. 즉, 정신적인 질병을 to an employer, 사장에게 밝히는 것. 근데 이 사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정신적인 질병에 대하여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야. 개인적인 경험이나 그들이 가까운 누군가를 통해서 이미 정신적인 질병에 대하여 지식이 있는 사장에게 이 정신적인 질병에 대하여 밝히는 것은 often gives 뭘 준대요? The job applicant, 그 직업을 구하고자 하는 지원자에게 장점을 주는 역할을 한대요. 이해되세요? 오케이. Some employers will hire the qualified candidate with a disability or the qualified candidate without a disability. 즉, 몇몇 사장들은요,
자, 장애가 없는 자격이 있는 candidate, 후보자 위로 했죠.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 같아요. 수능 특강 영어도 그렇고 영어 독해 연습도 할 때 오버를 보면 댄처럼 느껴라. 나 정도로 봐라. 이렇게 봤던 얘기 기억나세요? 오케이. 얘네가 아니라 장애가 있는 자격이 있는 후보자를 고용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Disclosing mental illness to employers who are interested in hiring people with disabilities. The possibility of applicants getting hired. 즉, 이 질병인데요. 정신적 질병. 즉, 이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죠?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고용하는 데 관심이 있는 사장들에게 정신적 질병이 있었음을 밝히는 것. 이것은 이 applicant, 이 지원자들로 하여금 getting hired, 말 그대로 고용될 수 있는 기회를 빈칸하는, 여기가 빈칸이었죠? 빈칸하는 역할을 해준답니다. 그럼 중요한 거. 우리 앞에서 다 나왔네요. 분명히 여기에서 좀 더 많은 기회를 준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힌트가 돼서 그 기회를 종종 더 많이 받게 되는 거니까 여기에는 많아져요, 증가해요, 수가 많아져요, 이 정도가 들어가주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빈칸은 증가하다, 많아진다 정도가 들어가면 되고, 그러므로 이 글의 주제는 뭐예요? 정신질환을 밝힘으로써 취업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누구에게? 그러한 장애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장에게 정신질환이 있었음을 밝히면 너는 취직될 가능성이 높아라는 게 이 글의 주제였고, 빈칸의 답은 그렇죠. 아까 봤었던 어느 부분이 디스클로징 부분부터가 중요한 빅포인트 역할을 하고, 그리고 얘네들이 종종 더 많은 직업 기회를 준다고 했으니까 이 가능성을 높이다, 증가시키다 정도의 단어가 들어가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답은 몇 번? 그렇지. 5번의 increases를 답으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이번에 compromise 계속 나오죠. damage, 훼손시키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8번. 자, 얘 어디 들어가네요? 요거를요, 제가 저희 학원 애들을 대상으로 풀려보게 했더니 1등급 나오는 친구들 있죠. 평소에. 많이 틀리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그런 얘기 했죠. 답이 1번이나 5번에 나오면 정답률이 훅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첫 번째, 얘가 정말 답이 맨 뒤에 들어가는 걸까? 두 번째, 연결사 지시사가 없어. 근데 여러분, 항상 글은 논리적으로 풀면 나오는 답이 맞거든요. 자, 보세요. 주어진 문장을 일단 보시면 An egg requires a more delicate touch than a rock 그랬죠. 계란은 바위, 돌보다 훨씬 더 섬세한 터치를 요구한대요. 그러면 이 글이 나올 수 있는 어떤 밑밥이 앞에 있었겠죠. 자, 섬세한 터치라는 게 중요합니다. 왜 계란은 돌보다 섬세한 터치가 필요할까요? 그치, 계란과 돌의 차이점에 대한 기준이 되는 단어가 이 앞에 나왔었기 때문에 이런 예문이 나올 수 있는 거겠죠. 그걸 생각하시고 글을 읽어야 됩니다. 자, once a hand or a gripper has been directed to an object by reaching, it can be grasped. 자, 일단 손이나 이 물건을 잡는 사람이 어떤 물체에 대하여 도달하려고 딱 방향을 잡을 때 그것은 grasped, 말 그대로 뭐 하게 돼요? 붙잡혀지게 돼요. 그쵸? 물건 딱 잡을 게 딱 붙잡혀지게 되잖아. Grasping requires the fingers hold on object securely. 자, 이 잡는다라는 행위는요, 그러므로 뭘 요구하냐면 손가락들이 말 그대로 securely, 안전하게 그 물체를 잡고 있음을 요구한대요. The secure grip is one in which the object ought to slip or move, especially when displaced by an external force. 이 안전하게 잡고 있다라는 것은 자, 어떤 느낌이냐면은 물체가 미끄러지거나 움직이지 않는 상태를 뜻하고요. 특히 displace 하면 옮겨놓다, 쫓아내다, 대신하다 이런 동사죠. 즉 외부의 힘에 의해서 옮겨지게 될 때, 그치, 옮겨지게 될 때 이렇게 되어야 하는 상황을 가리키는 게 secure grip이라는 겁니다. Your grasp on a hammer, for example, would not be secure if bumping against something caused you to drop it. 자, 너의 망치를 잡고 있다라는 것은 예를 들자면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어. 어느 경우 만약 bumping against something, 무언가에 대하여 bumping, 말 그대로 뭐냐, 부딪혔을 때 그것이 너로 하여금 망치를 떨어뜨리게 한다면 그것은 안전하지 않다라는 거죠. One precondition of a firm grasp is that the forces exerted by the fingers balance each other so as not to disturb the object position. 그래서 한 가지 precondition, 전제 조건이죠. 즉, firm, 힘차게 grasp, 딱 잡고 있어야 되는 것에 대한 한 가지 전제 조건이 바로 뭐냐면 the forces exerted by the fingers, 손가락에 의해서 발휘되어지는 힘이라는 것이 무엇과 균형? 서로서로 균형을 맞아야 돼. 뭐 하지 않도록? 물체의 위치에 방해를 하지 않도록. 이것을 우리는 그러니까 아주 펌하게 잘 잡고 있는 안전한 그립이라고 한다는 거죠.
The characteristics of an object, such as its geometric configuration and mass distribution, may demand that some fingers exert greater force than others to maintain stability. 자, 특징인데요. 뭐와 같은 특징? geometric 말 그대로 뭡니까? geometric configuration 하면은요, 기하학적 구성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기하학적 구성과 질량의 분배와 같은 그런 물체의 특성들이 자, 뭘 요구할 수 있냐 하면 몇몇 손가락들이 즉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보다 더 크게 힘을 발휘해야 됨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자, 잘 보세요. The grasp and support forces must also match overall object mass and fragility. 그리고 이 쥐고 있는 현상과 지지해주는 힘은요. 또한 전체적인 물체의 질량과 fragility. 이게 뭐죠? 연약함, 부서지기 쉬움 정도를 또 매치시켜줘야 된대요. 그럼 보세요. 연약하고 부서지기 쉽다라고 했던 게 중요한 포인트죠. 그럼 중요한 거. 이게 왜 중요해져요? 두 물체의 연약함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아까 우리 주어진 문장에서 달걀과 바위가 나왔죠. 달걀과 바위의 가장 큰 특징은 뭐예요? fragility. 연약함에 있어서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어때요? 만질 때 계란은, 달걀은 좀 더 섬세한 터치가 요구되는 거죠. 그러니까 몇 번에 들어가요? 답 5번입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고요. 이런 문제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왜 답이 5번인가를 꼭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제는 뭐예요? 물체를 붙잡을 때의 힘의 균형을 맞추는 방법이 이 글의 주제였고요. 자, 9번 가봅니다. 자, 오랜만에 글의 순서 문제가 나왔네요. 자, 주어진 문장부터 볼게요. A major economic motivation of a balanced reciprocity is to exchange surplus goods and services for those that are in short supply. 보세요. 주요한 경제적인 motivation, 동기인데요. 균형 잡힌 자, reciprocity 하면은요, 이게 상호 이익, 상호성이란 뜻입니다. 즉, 균형 잡힌 상호 이익의 주요한 경제적인 동기는 바로 뭐냐 하면 잉여분의 상품, 물건과 서비스를 즉, 그 공급이 부족한 대상을 위해서 교환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래요. 그러면서요. Shortfalls and surpluses can result from different level of technology, environmental variations, or different production capacities. Shortfall, 말 그대로 부족한 거죠. 부족량과 잉여량은 자, 뭐의 결과물이냐 하면은요. 각기 다른 기술 수준, 환경적인 variation, 다양성 또는 다른 각기 다른 production, 생산의 능력의 결과로 인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답니다.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But, 하지만 whatever the cause,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balanced reciprocity, 이 균형 잡힌 상호 이익이라는 것은 enables both parties, 자, 양 당사자, 두 당사자로 하여금 교환 상태에 있는 두 당사자로 하여금 maximize their consumption, 그들의 소비를 최대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가 이제 이 글의 포인트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가 나와야 되는지 묻는 문제였는데 자, 잘 보세요. 자, A에서요. consequently 했다는 거예요. 자, 따라서 했어요. 따라서 the man seeks the help of his relatives. 그 남자는 그의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의 도움을 추구하게 되고 자, 중요한 거 따라서 하고 어떤 남자가 나오는데 그럼 이 남자가 앞에서 뭐 밑바꾸는 게 나와야 되죠. 근데 여기까지 어떤 남자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단 A는 맨 앞이 아니겠구나. 그리고 이제 계속 읽어볼게요. 즉 친구라든가 그쵸 친척이라든가 이웃이라든가 이런 사람의 도움을 추구하게 되고 thereby 그로 인해서 mortgaging is future surpluses. 자, mortgage 하면은요 저당 잡히는 거죠. 즉 그의 미래의 잉여분을 저당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미래의 잉여분을 저당 잡히게 되는 어떤 일이 이 앞에 나왔어야 됐겠죠. The general fund expect to be repaid in equivalent amounts when they sponsor a similar festival. 그래서 즉 도움을 줬던 사람들도 다시 되돌려받기를 기대한다는 거죠. 동등한 양을 언제 그들이 비슷한 페스티벌 축제를 스폰서 후원하게 될 때. 그러면서 B 가볼게요. Such an event, 자, 그런 사건 그랬거든요. 그러한 이벤트에서. 그러면 이때 그런 이벤트 했다는 얘기는 이 앞에서 어떤 이벤트가 나와줘야 돼. 근데 지금 잘 보세요. A에서도 이 이벤트가 뭔지 구체적인 그 이벤트에 얘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고 주어진 문장에서도 안 나왔기 때문에 일단 B도 앞에 나오기가 상당히 불가능하고요. 지금 B 앞에 뭔가 이벤트에 대한 내용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럼 그게 C에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일단 그걸 확인을 합니다. 그런 이벤트 상황하에서 involving elaborate food, beverages and entertainment
almost always is beyond the capacity of a man to provide by himself. 즉, 뭐 섬세한 음식이라든가 베버리지 음료라든가 오락연애 기분 전환할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포함시키는 것이 거의 항상 이것이 스스로 한 남자가 제공하기에는 그 능력 밖의 일인 경우가 굉장히 많대요. 그러면서 보세요. 자, the Indians of Oaxaca, 멕시코. 자, 멕시코의 옥사카라는 인디안들은요. 자, 인디안들이 바로 exemplify. 이게 동사로 뭐뭐에 대한 전형적인 예가 되다라는 동사거든요. 뭐에 예가 되냐면 바로 이 균형 잡힌 상호 이익성에 대한 예를 보여주는데 both goods and service, 상품과 서비스의 교환에 있어서의 자, 균형 잡힌 상호 이익의 예를 얘들이 보여준대요. 근데 이게 아까 주어진 문장에서 언급이 됐었죠. 그러니까 이게 앞에 오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보고 자, 그 다음 보세요. According to social custom, 사회적인 관습에 따르면 자, 남자인데 요 남자 이제 어맨 했으니까 이제 여기 언급이 되는 거죠. 처음으로 어떤 남자는요. 자, 후원을 하는 게 기대되어진대요. 최소한 한 축제를 후원하는 게 기대되어지는데 이거는요. Major Saints Day예요. 주요 성인의 날에 뭔가 후원을 하는 게 기대되어진대. 그럼 중요한 거. 이때 Major Saints Day가 바로 뭐겠어요? 그렇지. B에 나온 such an event겠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C 다음엔 B죠. 그럼 C 다음에 B 나오는 건 몇 번하고 몇 번밖에 없어요. 1번 아니면 5번이죠. 그럼 이제 우리가 할 것은 답이 1번인지 5번인지 찾으시면 되는데 자, 이제 우리가 다 읽었으니까 A는 앞에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5번의 CB가 정답이었겠네요. 하고 확인을 해봅니다. 자, 상호 이익성이 이런 거래. 그러면서 이 상호 이익성의 예를 보여주는 게 뭐래? C래. 이 메이저 센스 데이. 근데 이러한 서치한 이벤트에서 이어지죠. 이런 게 나오는데 그래서 여기서 얘가 뭐 받으니까 도움을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얘가 나중에 내가 도움을 준 이 남자놈이 나중에 나를 도와주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러므로 이 남자는 도움을 받은 대신에 미래에 대한 저당을 잡히는 거죠. 어떤 저당? 얘도 도와줘야 되는 저당. 아까 답은 찾았구나. 그러니까 답은 몇 번? 그렇죠. 5번의 CBA가 정답이었던 문제였었고요. 주제는 균형 잡힌 상호 이익이란 무엇인가.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서로 도와주는 거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0번 갑니다. 자, 얘도 이제 삽입 문제였었죠. 그래서 이렇게 문장이 나오고 있고요. 자, 주어진 문장 볼까요? The street use works well in Copenhagen, where the city center has buildings between 5 and 6 stories high, and there is a good visual contact between residences and street space. 자, 보세요. 그 전략은 코펜하겐에서 정말 잘 들어맞았대요. 그럼 어떤 전략이 앞에 나왔겠죠? Where the city, 근데 이 코펜하겐에서는 the city center, 도시의 중심부가 has buildings, 건물을 갖고 있는데 5에서 6층 정도 높이의 건물을 갖고 있고 and there is a good visual contact between residences and street space. residence, 거주지 주택과 거리 공간 사이의 시각적인 접촉이 상당히 좋대요. 어디 들어가는지 묻는 문제였습니다. Approximately 대략 7,000 residents live in Copenhagen city center. 7,000명의 거주자들이 코펜하겐의 도시센터에서 살고 있대요. On an ordinary weekday evening in the winter season, a person walking through the city can enjoy the light from above Samsung windows.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는요, 저녁 때 특히 겨울에 이 도시 전체를 걷는 사람이 그렇지 뭐 한 7,000개의 윈도우즈 창문 정도가 있는 거기서 나오는 빛을 즐길 수 있대요. The proximity to housing and residence plays a key role in the feeling of safety. 자, 이제 이게 중요하죠. proximity라는 단어가. 이게 좀 어려운 단어인데 이거 알아두세요. proximity가 바로 근접, 가까움이란 뜻이거든요. 혹시 모르겠으나 이런 단어가 만약에 여러분들 뭐 빈칸 단어 시험으로 나오면 어려울 수 있겠죠. 거주지와 residence 뭐예요? 말 그대로 이 하우징, 집과 residence, 거주자들 사이에 어떤 근접 가까움이, 근접성이 즉 안전성을 느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답니다. 이게 이 글의 주제인 거죠. It is a common practice for city planners to mix functions and housing as a crime prevention strategy and there's increased the feeling of safety along the most important streets used by pedestrians and bicyclists. 보세요. 자, 일반적인 관습이 뭐냐면 도시 계획자들이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 관습이래. 어떻게 하는 게? 그렇죠. 기능과 거주를 함께 믹스 섞는 거. 근데 왜? 범죄의 예방 전략과 따라서 그것이 안전에 대한 느낌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어디에서? 그렇죠. 중요한 거리를 따라서 있는. 근데 이것은 보행자와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에서 사용되어지는 중요한 거리에 있는 중요한 거리들 중에서 안전성을 느끼는 걸 증가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도시 계획자들이 하우징과 어떤 펑션을 같이 섞어갖고 도시를 짠다는 거죠. 자, the strategy does not work as 자, 잘 보세요.
근데 그 전략이 시드니에서는 또한 효과가 없었대요. 자, 또한 했다는 얘기는 이게 중요합니다. 또한 했다는 얘기는 이 도시 말고 다른 도시가 나왔었다는 얘기죠. 근데 중요한 거 안전을 위해서 뭔가 믹싱하고 이러는 게 나오고 이거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바로 코펜하겐에 성공한 예가 여기 나오는 거죠. 그 전략. 그럼 이때 그 전략은 어떤 전략? 그렇지. 안전을 위해서 근접성을 가까이 하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4번에 들어가면 되는 거였죠. 그래서 코펜하겐은 성공했어. 하지만 as well. 또한 시드니에서는 근데 성공하지 못해서 이렇게 가는 거죠. as well 때문에 4번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although the Australian metropolis had 15,000 people in its heart, the residences are generally from 10 to 50 stories above street level, and no one who lives high up can see what is happening down on the street. 자, 비록 이제 오스트레일리아의 그 메트로폴리스가 15,000명의 사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거주지 주택들은요 일반적으로 층이 10에서 50층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 누구도 높이 사는 사람들은 뭘 볼 수가 없어. 길에서 무슨 일이 발생한지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너무 길하고 층이 너무 높다 보니까 안전성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건물의 높이와 범죄 예방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게 이거의 주제였었고요. 네, 답은 찾았습니다. 어디에 들어가면 되죠? as well 때문에 몇 번에 들어간다? 4번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조심하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 문제죠. 11번 가봅니다. 빈칸 문제였었고요. 자, 이거 잘 보세요. Pretending that politics and science do not coexist is foolish. 자, 딱 얘기를 해요. 처음부터. 정치와 과학이 coexist, 공존할 수 없다고 그런 척하는 것은 foolish, 멍청한 행동이고요. And clearly, 확실히 말해서 separating science from politics, 과학과 정치를 구별시키는 것은 아마도 feasible, neither nor feasible, 가능하지도 않으며 recommended, 추천받지도 못하는 행동이랍니다. Indeed, 실제로 scientists and politicians, 대부분의 과학자와 정치인들은 would advocate that, 뭘 지지한대요? 과학이 정책과 관련이 있어야 된다고 지지한답니다. 그러니까 이 글의 포인트는 과학은 그러므로 독단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게 이 글의 포인트예요. 섞여 있고 공존해야 된다는 게 이 글의 포인트야. What it needs to guard against, however, is science and public health policy being dictated by ideology. 자, 누군가가 이제 여기에 반대해서 가드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뭐라고? 과학과 대중의 건강 정책이 being dictated by ideology. 즉 말 그대로 이념이잖아. 이념에 의해서 dictated 말 그대로 뭐예요? dictate가 무슨 뜻인데? 좌우하다, 제시하다, 좌우되기 때문에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죠. Policy makers should strive for an honest interpretation of scientific findings, which then would drive the formulation of policy making. 정책 위반자들은 strive 하면은 노력하다라는 동사죠. 즉, 정직한 해석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과학적 발견을. 그러니까 나한테 유리하려고 A라고 발견한 과학적 사실을 B라고 속여서는 안 된다는 거겠죠. 근데 이것은요. formulation of policy, 정책을 만드는 formulation, 체계화를 이끄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Independent and critical thinking contributes to the dynamic dialogue. 독립적이고 independent니까 비판적인 사고방식이 역동적인 대화에 기여를 하죠. Muzzling those whose 왜 뷰가 떨어져 있어? 어이가 없네? 이렇게 붙어 있는 건데. Views are at odds with the majority part of destroying evidence. To fit one's point of view is not only bad science but also bad politics. 보세요. At odds with 하면은요. 그러니까 우리 책에는 뷰는 붙어 있습니다. At odds with 하면 수거적인 표현이에요. 뭐뭐와 뜻이 맞지 않는 이란 뜻입니다. 자, 수거를 그대로 외우지 마시고요. 오드가 이상하다는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거야, 말 그대로. 물론 여기서는 뭐 이제 형용사로 쓰인 건 아니겠지만 원래의 의미를 그대로 갖고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수거는 쟤와 이상해, 그러니까 쟤와 뜻이 맞지 않아 이런 거죠. 그리고 하는 말이 muzzling. muzzle 하면은요 말을 못하게 하는 거죠. 즉 대다수의 어떤 그런 그 당사자의 그 뭐라 그러죠? 대다수와 맞지 않는 그쵸? I don't with the majority of 즉 말 그대로 whose views are those with the majority part of the listening evidence to fit one's point of view 즉 이 사람들이 도주인데 어떤 사람들 이 사람들의 관점이 뒤에 나오는 누군가의 관점에 맞는 왜곡시킨 증거를 갖고 있는 대다수의 상대방과 뜻이 맞지 않다고 해서 말을 못하게 하는 것은 is not only bad science 나쁜 과학일 뿐만 아니라 but also bad policy 나쁜 정책도 된다는 거예요. policy 여기가 빈칸이 자 policy it should be said
자, 정책은 뭐라고 말해줘야 되냐면 also compromised. 자, 이 compromised 아주 주옥 같은. 되게 중요했었죠. 위태롭게 하다, 타협하다, 데미지의 뜻이다. 자, 정책은 위태로워질 수 있어. 언제? 오로지 뭐에 의해서만 결정될 때? 과학에 의해서만. 근데 어떤 과학? 사회적, 문화적, 그리고 어떤 ethical, 윤리적인 상황이 빈칸된 과학에 의해서만 결정되면 자, 정책은 위태로워진대요. 자, 그럼 정책이 위태로워지려면 과학은 어때야 돼요? 공존하지 말아야 되겠죠. 즉, 이러한 것들을 빼고 있어야지만 위태로워지겠죠. 그러므로 주제를 찾고 이 글의 주제와 연관시켰을 때 빈칸의 답은 없음, 배제, 제외의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글의 주제는 뭐예요? 정치와 과학은 공존할 필요성이 있고요. 과학은 공존하면서 정치에게 계속 이반을 해줘야 돼요. 이 글의 주제였고 빈칸의 답은 찾았죠? 없애다. 빼버리다가 들어가면 되고. 그러니까 답은 몇 번? 그치? 2번의 exclusion. 그쵸? 2번의 exclusion의 배제가 답으로 넣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compromise의 뜻이 damage의 뜻이라는 걸 아셔야지만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를 다 풀어봤고요. 전 또 다음 강좌 때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